미국에서 페덱스로 배송이 왔습니다. 이야, 상당히 빨리 왔네. 미국에 시켰는데, 이 미국이던데. 스프레이 건너캄. 배송비를 한 2만원 가까이 물었습니다. 이거 빨리 받으려고. 빨리 받을 필요도 없는데, 이게 3개를 세트로 하니까 좀 싸더라고.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지금 아, 혹시 또 니들 나중에 필요할까봐. 니들은 멀쩡한데, 이렇게 이거 캡하고 노즐하고 이렇게 3개 세트로 50달러인가? 6만원 되죠. 에어브러시 12만원짜리인데 아, 모르겠네. 새거 왔으니까 새거를 씁시다. 내가 그토록 찾던 노즐. 에어브러시 고장 증상에 대해서 설명할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오면 청소 아무래도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완벽하게 터득을 했거든요. 에어브러시 자랑 중입니다 지금. 에어브러시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거는 PS289 플래티늄 3호죠. 이번에 장만한 거. 이름 뭐 간지나는 인피니티. PS266 5호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고친 거죠. 이건 노즐. 이거는 이와타 레볼루션 BCR 흡상식. 자, 우리 그 에어브러시 고장 증상 중에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흔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원인을 검색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이버 다 뒤져도 없습니다. 이거 아마 없을 겁니다. 증상이 뭐냐면, 처음 증상이 이렇습니다. 이게 신너를 넣고 레버를 그냥 누르기만 눌러도 위에서 살짝 뽀글이가 됩니다. 위로 뽀글뽀글뽀글 아주 미세하게 안 당기고 그냥 누르기만 눌렀는데도 그 지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다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분사를 하면 치 나가야 되죠.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도료가 끊어지듯이 분사돼서 나갑니다.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억수 미세하게. 그래 하다가 거기서 더 심해지면 아예 분사가 안 됩니다. 바람만 나갑니다. 풀로 당겨도. 이렇게 되면 뭘 하냐면, 처음에 올분해서 노즐이 막혔다, 안에 뭐 막혔다 이래가 청소를 하죠. 아무리 청소도 안 됩니다. 그거 백날 청소해도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방금 말한 그 3가지 증상이 나오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잘 쓰다가 이제 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분해서 노즐 빼고 니들 빼고 해가지고 청소를 딱 하고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딱 하면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게 그 증상이 뭐냐면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자, 오늘 오랜만에 그 3D 입체 영상 보시면서, 억수 오랜만이죠. 자, 이거 에어브러시거든요. 이게 노즐이죠. 앞에 여기 꼽으면 이게 노즐이거든요. 이게 노즐 캡. 그 영상 원인이, 이거 노즐 풀어가지고 이 안에 아무리 쑤시고 청소해도 안 됩니다. 그거 여기 있죠. 이거 노즐을 꼽으면 이 나사산이 있고, 노즐이 이만큼 박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사산이 이렇게 막 있죠. 노즐에. 여기에 바람이 새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링이 완벽하게 안 돼서 일로 바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이 나오죠. 에어브러시 앞쪽에서 보면 구멍이 있죠. 밑에.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오거든요. 오면 이 안쪽에 캡 안쪽에서 돌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요 노즐하고, 노즐이 보면 요 노즐 캡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에어브러시 구조와 원리 거기서 억수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렸거든요. 요 노즐하고 노즐 캡 요거 있죠. 요 사이 요 틈 있죠. 이게 양쪽으로 여기 틈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딱 꼽히는 게 아니고 요로 바람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 틈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가면서 이게 이제 도료가 들어오죠. 이거는 이렇게 돼 있겠죠. 도료를 넣으면 이렇게 도료가 이쪽으로 흘러나옵니다. 나오려는 힘이 있는데, 그거를 바람이 나오면서 도료를 같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링이 이제 완벽하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압력이 상당히 차겠죠.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공기가 제법 세거든요. 센데 이 좁은 공간으로 나가려니까 이 안에 압력이 많이 찹니다. 그래서 이게 실링이 부족하면 공기가 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 노즐 쪽으로 일로 들어가서 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공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도료가 내려오는 걸 막겠죠, 이 바람이. 그래서 공기가 조금씩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분사되면서 도료가 빨리 일정하게 쭉 못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끊기듯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실링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이 공기가 들어가는 힘이 점점 세지겠죠. 세지면서 아예 나중에는 도료를 못 내려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만들어 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풀로 당겨도 분사가 안 되는 겁니다. 바람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노즐이 막힌 거하고 이 증상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 부분, 요 실링을 잡아줘야 됩니다. 보통 저가형들 같은 경우는 이게 노즐을 빼보면 고무링이 있죠. 그 고무링을 갈아주시면 되고, 그게 오래되면 고무는 이제 삭죠. 그걸 갈아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군제나 여하타나 이제 고급형 상위 기종으로 가면 이게 고무링이 없습니다. 노즐에 꼭 그냥 이게 비어 있거든요.
이만큼이 나사산이 있고 여기 앞쪽에 약간 비어있는 부분, 이 부분에 보면 실링 록타이트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록타이트 같기도 하고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뭔지. 그러니까 실링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발라져 있거든요. 빨간색 보셨죠? 그거 처음 사면 풀어보면 빨간색 뭐가 발라져 있거든요. 그게 그 실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기종으로 갈수록 이런 정밀도, 가공 정밀도가 좋기 때문에 굳이 고무링을 안 쓰고 정확히 이게 밀착이 되죠. 밀착이 되는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실링 할 수 있는 뭐 록타이트나 록타이트가 그겁니다. 나사 풀림 방지제라고 아시죠? 그것만 살짝 발라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청소한다고 뺐다 꼽았다 하면서 그게 날라 없어집니다. 묻혀놨던 게.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밀착이 안 되고 공기가 이쪽으로 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노즐을 이제 풀었다 쪼았다 하면서 계속 청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실링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군제나 이제 고무링이 없는 것, 오링이 있는 것들은 오링을 가시면 되고, 오링만 따로 안 팔면 노즐 가르셔야 됩니다. 그거. 여기에 테프론을 감아가지고, 테프론 테이프 있죠, 이거 알죠? 감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조금만 두껍게 감아도 빡빡이 들어가면서 돌리다가 이거 뽑아먹거든요, 100%. 힘듭니다, 이걸로 수정하기가.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노즐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부러지는 부분이, 이 나사산이 있고, 여기 빈 공간이 조금 이때 있죠. 나사산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이 항상 다 끊어지거든요. 노즐 불어먹는 사람, 그분들이. 저도 여기 불어먹고, 무조건 여기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사산에다 테프론 테이프 감아가지고 하면 빡빡이 들어가겠죠. 그만큼 힘을 못 받아냅니다, 이게 노즐이 너무 약해가지고. 보통 테프론 테이프 감다가도 부숴먹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링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 록타이트가 보면 276, 뭐 276인가 272인가 중강도, 고강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걸 사셔가지고 절대 록타이트를 쓰실 분들은 이 나사산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이 앞쪽에 있죠, 빈 공간. 여기만 살짝 발라주면 됩니다. 살짝 아주 소량만. 그래서 요 위에만 실링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나사산에 발라버리면 나중에 못 풀어냅니다, 이거. 끊어져도 보통 요 안에 나사산만 이렇게 박혀 있겠죠. 박혀 있는 거는 뭘 꼽아가 쑤셔가지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공구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요런 것들 있죠. 요거 줄, 작은 거, 앞쪽에 빼쪽한 거 이런 거를 탁 살짝 꼽아가지고 낑가가지고 왼쪽으로 살 돌리면 안에 부러진 것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록타이트를 발라버리면 나사산에다가 이걸 못 풀어냅니다, 나중에. 끊어지면. 그럼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릇이. 무슨 알겠죠? 그래서 록타이트 사용은 진짜 신중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요 부분, 끝부분. 나사산에 절대 묻으면 안 되고, 여기만 하고, 그걸 안 쓰실 분들은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요 니들을 살짝 풉니다. 살짝 풀면 이 부분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풉니다. 이 정도까지 나올 때까지. 노즐을 다 잠그지 말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가, 우리 도료죠, 도료. 그거 뭡니까? 스페이서. 입자 좀 굵은 거. 그거를 이쑤시개에 약간 묻혀가지고, 요 부분에 살짝 흘려 넣습니다. 아주 조금만. 그래가지고 바로 딱 잠가버리면 실링 처리가 되거든요. 잠글 때는 알죠? 절대 힘줘서 돌리면 안 되면 살짝만 대가리 잡고 여기 손에 살짝만 힘주고 그냥 딱 잠그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실링 처리가 되면서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면 그 증상이 그냥 없어지거든요. 이거를 아무리 검색해갖고 찾아보셔도 아마 답이 없을 겁니다. 이런 증상이 많거든요. 맨날 청소만 하다가 안 됩니다, 이거. 청소 아무리 해도. 막힌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청소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료가 안 나가니까 어디가 막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료가 안 나갈 때 막힌 경우도 있죠. 좀 복잡한 구조나. 예를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달린 구조들 있죠. 그게 도료통이. 그럼 이런 관 같은 데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해갖고 에어브러시가 어디 막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노즐이 막히는 경우는. 왜냐하면 항상 이 니들이 노즐 앞쪽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안에 니들이 핀이 이렇게 있죠, 꼽혀 있죠, 이렇게 항상 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힐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상 완전히 막힐 수는 없거든요. 여기 안쪽에 찌꺼기가 좀 끼어가지고 정확하게 밀착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뭐 튀어나온다든지 흐른다든지 조금씩 튄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부분 노즐이 완전히 막힐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노즐 속으로. 무슨 알겠죠? 막혀도 다른 쪽 관이 막히든지 이쪽이 막히든지 해야 되는데, 뭐 노즐이 막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사용하던 게. 그쵸? 항상 니들이 꼽혀있는데 노즐이 막힐 수가 없죠. 방금 같은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 요 실링 부분, 이 부분으로 공기가 새서 일로 들어왔던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틈이 생기면서 실링 처리가 약해지면 이쪽으로 역류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료가 제대로 못 나오고 끊어지듯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분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